썰도 풀고 스트레스도 푸는 시간, 오늘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말씀이 길어지는 건 이해하지만 이건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남편이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체한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화장실로 뛰어들어갔거든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저희 집에 오셔서 소파에 앉으시더니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요즘 텃밭에서 기르시는 상추 얘기였는데 어느새 40년 전 군대 시절 얘기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옛날 키우던 개 얘기로 건너뛰고 남편은 중간중간 네, 그러셨구나 하면서 공손하게 맞장구를 쳐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답답해서 안절부절 못했죠. 아버님, 식사하실 시간이 그게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다. 제가 끼어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끝날 줄 모르고 계속되니까요. 예전엔 이렇지 않으셨는데 환갑을 넘기시면서 갑자기 말씀이 많아지신 거예요. 처음에는 은퇴하시고 적적하셔서 그러시나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거의 매일 오셔서 남편을 붙잡고 몇 시간씩 이야기하시니 남편도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특히 걱정되는 건 아버지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들었던 군대 이야기, 지난달에도 들었던 개 이야기. 매번 처음인 것처럼 또박또박 설명하시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주고요. 그때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말이야. 털이 얼마나 복슬복슬했다고. 네. 새벽마다 나랑 산책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셨군요. 남편의 대답이 점점 기계적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결국 오늘 남편이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화장실 문 앞까지 가서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민이 깊어져 갔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되기도 하고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병원 게시판에서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했어요. 노년기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 과도한 말하기, 같은 이야기 반복하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게시판에 적힌 증상들이 하나하나 아버지와 너무 똑같았거든요. 혼자만의 걱정으로 끝내기엔 상황이 심각해 보여서 결국 남편과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도 많이 걱정됐어. 장인어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시니까. 알고 보니 남편도 인터넷에서 치매 초기 증상을 찾아보고 있었대요.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씩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가끔 과거와 현재를 헷갈리시는 것까지.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하면 기분 상하시진 않을지. 남편도 저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아버님 요즘 좀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아이고, 나도 걱정이야. 요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안 계시더라.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가 저희 집만 오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동네 친구분들 집에도 들르시고 심지어 옛날에 다니시던 회사 근처도 가셨다가 오신다고. 어제는 말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옛날 군대 앨범을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내가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점점 우울해지시는 것 같다고. 텔레비전도 안 보시고 밥도 잘 안 드시고 특히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날이 많아지셨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발걸음으로.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손에는 제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가득 들고 계셨어요. 아버님, 그게 뭐예요? 아, 이거? 네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건데 우리 집 창고에서 찾았어.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까. 갑자기 아버지의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군대 이야기, 개 이야기, 모두 아버지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장난감을 바닥에 떨어뜨리시더니 비틀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 저와 남편이 동시에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이 바로 119에 전화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라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초기 증상이 보인다며 상담 치료를 권하셨죠. 아버님, 우리 같이 산책하실래요? 요즘 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퇴원하신 후 저희는 매일 저녁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점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사실 회사 그만두고 나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평생 가장으로 살아오신 분이 하루아침에 그 역할을 내려놓으시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남편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사진들로 영상을 만들어드린 거죠. 군대 시절부터 결혼식, 저희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까지. 거기에 아버지가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들을 직접 녹음해서 넣었어요. 이게 뭐야? 영상을 보시는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특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을 때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셨죠. 요즘은 아버지께서 동네 노인정에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계세요.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기신 거죠. 가끔 실수로 영상이 날아가서 당황하실 때면 남편이 퇴근 후에 조용히 도와드려요. 내가 젊었을 때는 하고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이제는 반갑게 들려요.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지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나 봐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